안녕하세요 여러분, 셰프와 이효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 오늘은 335쪽 리프파이고요. 이걸 하실 줄 알면 이제 크루아상이든 뭐든 페요차든 밀푀유든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채를 쳐서 다 준비를 한 거는 박력분, 설탕, 소금이고요. 여기에다가 버터, 냉장을 해서 차갑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뜨거우신 분들은 냉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손끝으로 버터를 부슬부슬 가루로 코팅을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시간이 지연되면 안 되니까 정말 길어도 몇 분 안에 1, 2분 안에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버터를 정말 잘게 다져주시면 여기서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1cm 가로 세로 높이 1cm의 정사각형이라고 하는데, 더 작게 썬다고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슬부슬해서 저희 소보로 같은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하냐면 이렇게 해봤을 때 큰 덩이가 안 보일 때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부지런히 해주세요. 이제 대략적으로 다 섞였으니까 여기에다가 차가운 물을 붓고 11자를 그으면서, 스콘 만드는 과정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바삭함을 살려야 되니까 11자라고 해서 너무 정직하게 계속 이렇게만 하시기보다는 가장자리 한 번씩 훑어주시고 아랫부분도 훑어주시면서 거의 11자로 이렇게 볼을 돌려가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물기하고 가루가 다 섞여서 안 보일 때까지만 하시지, 책에도 써놓긴 했지만 막 반복해서 칠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늘 그렇듯이 대략적으로 11자로 섞고 나서는 손으로 살짝 마무리를 해줘야 한 덩이가 큰 굴곡 없이 이렇게 뭉쳐지니까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뭉쳐졌다 싶으시면 이제 스크래퍼 이걸 긁어서 한 덩이로 뭉칠 거고요. 이런 바삭바삭함이 중요한 거에는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면 안 돼요. 차가운 상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치대는 게 아니라 꼭꼭꼭꼭 눌러서 한 덩이로 뭉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대략적인 한 덩이로 뭉쳐졌고요. 새겨 있는 것처럼 저희가 엄청 3번 접기, 3절 접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cm 정도의 직사각형으로 모양을 잡아서 1시간 이상 냉장을 했다가 진행을 할 거예요. 3절 접기 할 때는 중요한 거는 각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세 겹 중에 접었을 때 누락되는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으로 하셔서 할 거고요. 각을 살려주시고 두께를 일정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걸로 각을 좀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편편한데 막 흔들거리거나 냉장고 안에서 모양이 뒤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쟁반 같은 거에 받치셔가지고 1시간 이상 냉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 작업대하고 치워주시면 좋은 게, 이따가는 저희가 엄청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접어서 밀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공간이랑 그런 게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냉장에 뒀던 반죽을 꺼내서 비닐을 벗겼고요. 이제부터 3절 접기 첫 번째 회차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337쪽에 최대한 책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상세함으로 전달한다고 해도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뭐가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든지 익숙해지면 이제 다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3절 접기, 가장 기본적인 3절 접기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있어야 저희가 밀기가 쉽겠죠. 막 들어붙으면 정말 멘붕이 올 거예요. 멘붕이 올 거니까 이런 것도 옆에 있으면 도구를 써주시고요. 3절,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말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 겹 접기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겹으로 접어야 되는데, 세 겹으로 잘 접으려면 직사각형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직사각형 유지가 돼야 되는데 냉장을 해서 반죽은 차가운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의 사명은 직사각형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은 아니죠. 보통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못할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어느 정도 크기가 확보가 돼야 직사각형이 접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덧가루를 제가 조금씩은 뿌리고 있지만 절대 막 과하게 뿌리지 않죠. 과하게 뿌리면 결과는 하나예요. 정말 맛이 텁텁해지겠죠. 이 반죽에 섞이지 않은 덧가루가 있으면 당연히 식감이 안 좋을 거니까 이렇게 조금 뒤집어 가시면서 하면 다루기가 더 쉬우세요. 이렇게 해서 살짝
여기에는 덧가루를 뿌려주시고, 첫 3절 접기 하는데도 이런데 이걸 5번을 해야 되니 보통 손이 가는 게 안 돼. 그래서 아마 매장 이런 데서는 다 당연히 그걸로 할 거예요. 기계로 할 거예요. 공장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긴 기계가 있거든요. 되게 비싼 기계가.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밀고 있을 거면 그 사람 임금을 되게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잡담은 거기까지 하고, 최대한 모서리를 다듬어 주면서 가장자리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걸 내야 더 접기가 쉬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접었고요. 덧가루 살짝 털어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접기가 쉬워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지니까 딱 야무지게 접히죠. 야무지게 접히고, 혹시 이렇게 해서 3겹 중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3절 접기 한 번이거든요. 근데 이런 덧가루를 뿌리면서 3절 접기를 말이 막 꼬일라 그래요. 총 3번을 해주셔야 되다 보니 이렇게 해서 항상 시접 있는 부분이 윗부분에 온다는 거를 까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길게 한번 밀어가지고 다시 한번 3겹으로 접고, 그럼 다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90도로 돌린다는 말이 이거예요. 이 부분이 계속 위에 있고 접고 해서 3번 하고 보여드릴게요. 3절 접기를 3번을 마무리했고요. 동일 이게 과정의 반복이라서 따로 영상에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밀가루, 덧가루인 강력분을 뿌리면서 3절 접기를 했으니까 이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저희는 3절 접기를 계속 해야 되긴 하지만 나머지 2번은 설탕, 백설탕을 뿌리셔도 되고 황설탕 이런 걸 뿌리셔도 되는데, 이게 황설탕을 뿌리시면 결이 조금 더 뚜렷이 살겠죠. 그래서 설탕은 많이 뿌리셔도 돼요. 덧가루는 텁텁하게 주지만 반죽 자체가 달지 않거든요. 달지 않으니까 지금 뿌리는 설탕 맛에 따라서 이제 단 쿠키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3절 이렇게 겹겹이 설탕이 들어가야 되므로 설탕을 절대 박하게 써주시면서, 설탕을 박하게 쓰시면 사람들이 바삭하긴 한데 뭔가 맛이 없네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뿌리면서 2번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힘을 주면서 말을 하니까 자꾸 목소리가 격해지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좀 격한 목소리인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항상 3겹이 유지가 되려면 이게 어긋나면 안 돼. 어긋나지 않게 하려면 얘를 아까처럼, 아까 작을 때 이렇게 들어서 하지만 이렇게 마셔가지고 이제 다시 반대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길어 뭔가가 되고 있는 느낌이 나죠. 이제 물론 이 과정 자체에서 반죽은 흐물거리고 내 손은 뜨겁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으신 분은 이 상태에서 냉장을 해주셔도 돼요. 이런 페스츄리류 막 접고 이런 거 할 때는 냉장을 부지런히 해주시는 게 오히려 망하지 않는 지름길이니까 냉장고 공간 미리 비워두시고요. 냉장을 해주시면서 해주시고. 그래서 책 아무리 자세하게 써놨다고 해도 이런 거에서는 조금 확실히 영상이 낫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3절 접기죠. 이게 설탕을 뿌리고 한 번이니까 설탕을 정말 많이. 그리고 처음부터 무작정 이렇게 밀시기보다는 살짝 어떻게 하냐면 밀가루로 뚝뚝뚝뚝 누른 뒤에 밀어줘야 저희가 이게 수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3절 접기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설탕은 지금 2번 보여드리는데 아까 밀가루 뿌리고 한 3절 접기 한 번밖에 안 보여드렸죠. 그거를 3번을 하시고 지금 설탕 뿌리고 2번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5번 동안 저희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책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확 아실 거예요. 근데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똑같은 거를 5번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5번 했죠? 이제 이렇게 해서 드디어 끝이에요. 끝이고 이 상태에서도 최대한 이 각도가 어긋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런 커터는 꼭 잎이 아니더라도 아무 커터 집에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도 이제 완성을 했는데 반죽이 너무 흐물흐물하다 그러면 주체 없이 저기 넣어주세요. 냉장고에. 왜냐면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며칠 동안 하루 이틀 정도 냉장고에 그냥 가만히 밀봉만 잘 하신다면 문제없이 보관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영미권에서는 당연히 퍼프 페스츄리라고 팔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판매는 하고는 있는데 아직 대중적으로 막 뭐 누구든지 사서 쓰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맛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막 대중한테 알려져 있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제가 영상에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책의 몇 쪽이죠? 338쪽 아래쪽에 하트 모양으로 하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거를 쿠키 커터 집에 안 갖추고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도 커터 없이도 하실 수가 있는 게, 저는 오늘 이거 책에 쓴 대로 커터를 찍을 거긴 하지만 커터 없이 하트 모양으로 하겠다 하시면 반 접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반에 또 반을 접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겹쳐서 써시면 하트 모양이 이렇게 돼서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사진이 프롤로그에 있어요. 그건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랩법 영상에서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저희는 그걸로 할 거니까, 저기 커터로 찍을 거니까 찍긴 할 거지만 저 역시도 오늘 여기 날씨하고 덥고 설명드리려 평소에 제가 하는 것처럼 착착착착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냉장을 했다가 쓸 거예요. 한 10분 정도 냉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밀봉을 해서 쓰고 나서 바로 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작업대하고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밀봉을 해서 냉장할게요. 오븐은 얘를 해뒀고요. 냉장해 뒀던 반죽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일반적인 쿠키 구워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책에 써놓은 것처럼 살짝 물칠을 하고, 이제 설탕, 정말 설탕 많이 들어가죠. 설탕 여기에다가 푹 한번 찍었다가 이렇게 구우시면 윗면이 도톨도톨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혹시 책에 있는 것처럼 인맥 효과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은 자꾸 손에 하면 체온이 전달되니까 손에 하지 마시고요. 뭐 스크래퍼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절대 저희가 이걸 뚫어버리면 안 되겠죠. 너무 힘 과하게 주지 마시고요. 원래 의욕이 충만하면 갑자기 막 힘이 세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서 이게 완전 만약에 또 흐물해졌다 또 냉장해주세요. 그러니까 차가운 상태에서 오븐에 들어가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항상 이런 거 찍으실 때도 박력분이 옆에 있으시면 박력분에다가 살짝 이거를 묻혀서 털어내고 찍으시면 막 여기 들어붙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들어붙지 않아서 지금 하진 않는데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한 이런 스콘 같은 것도 그렇지만 옆면에 손을 잡고 대시면 결이 죽으니까 옆면은 최대한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굽고, 지금 항상 이런 커터를 쓸 때의 문제는 남는 반죽이 있어요. 이게 당연히 아깝지만 지금처럼 결을 다 살려놓은 상태에서는 남은 반죽을 뭉쳐서 하면 결이 완전 엉망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요 형태 그대로 해서 구우세요. 이걸 막 따로 뭉쳐서 하나라도 더 한다고 해도 이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를 해주시면 아마 예쁘고 알뜰살뜰하게 다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25분 굽는 동안 색이 너무 진하게 나면 안 되니까 호일이나 테플론 시트로 덮어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리프파이 만들어 봤고요. 미는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식감이나 받는 사람들의 기쁨 이런 걸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클래식한 그런 쿠키하고는 조금 다르게 먹는 사람도 맛있다고 평가가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는 것보다는 사실 반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이 들지 어렵진 않아요. 일정한 힘으로 밀어주고 차갑게 계속 냉장해주고 직사각형으로 각을 유지해 주시는 거, 그것만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괜찮게 하실 것 같고요. 박력분, 무염버터, 물, 설탕, 소금, 덧가루 어떤 재료도 다른 걸로 대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식감이나 이런 거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338쪽이 아까 하트파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프롤로그에 여기 사진이 있어요.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여기 하트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이 이제 팔미에 또 부어본 거고요. 이 안에 설탕이 아닌 다른 필링, 뭐 크림치즈나 잣, 뭐 선드라이 토마토 이런 걸 하면 훨씬 더 식사같이 즐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짝 책처럼 조금 도톰하게 구워보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인 쿠키처럼 한 1cm 정도 두께로 구워보셔도 되고, 굽는 시간만 조정을 하신다면 큰 문제가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잎으로 찍었지만 뭐 하트나 다른 뭐 동그라미나 여러 가지로 많이 찍어서 해보시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방송도 완전 다른 발효빵을 할 거예요.
베이컨 바게트를 할 건데 그거는 그거대로 또 완전 매력이 색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재미나게 봐주시면 좋겠고 궁금한 거 해서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완성품 여기에 있고요. 저도 오늘 선물을 해야 되는 거라 막 갈라보진 못하지만 자투리를 갈라보면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겹겹이 살아있고 겉에도 이렇게 결이 있어야 잘 만드신 거니까 잘 접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들어 보시고 저한테 결과 알려주세요.